안녕하세요. 푸른소나무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죠. 뭐 공수처와 그리고 윤 대통령님의 그런 체포영장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들이 많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헌재의 시간이 저는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문제점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저희가 앞으로 좀 잘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다면은 이제 헌법재판 자체도 이제 헌법의 기준을 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어떤 일련의 사태들이 과연 이분들이 기준으로 하는 게 헌법인지 아니면 이런 민심이나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진행을 하는 건지 좀 상당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또 서로 이제 뭔가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이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은, 엄연히 따지면 헌법재판소도 사법부 소속입니다. 하지만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4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게 하는 일들을 봤을 때는 어떤 특정 법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헌법적으로 이제 뭔가 판단을 해서 이 헌법의 위반이 되는 법률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들, 뭐 행정부 소속이 어떤 총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정당이 해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 분립이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어떤 이제 서로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권도 가지고 있고요. 여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을 헌법재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이하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임명 방식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구성이 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재판관은 6년 임기를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의결 자체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창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9명까지 유지가 되고요. 그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의결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찾아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핵 심판을 할 때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방 대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이 독일의 정치 시스템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약간 미국이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은 탄핵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아까 봤듯이 이제 뭐 대통령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입법부에서도 임명을 하고 사법부에서도 임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들은 모두 다 대통령들이 임명을 하고요. 대신 종신입니다. 한 번 임명이 되면은 따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 대법관을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어떤 혼란함들이 적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더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탄핵이 남발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여튼 미국은 이런 식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 인원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예외가 있는 부분은 이제 마은혁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아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총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지금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이제 표결을 하고 가결이 돼서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을 했고요. 이 180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제 2025년 6월 11일 이전에는 인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돌아가서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보시다시피 이 지명 주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명 주체로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제 헌법재판관 두 분이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그리고 대법원장, 국회 이렇게 이제 임명된 사람들이 어떤 뭔가 출처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성향 분류로 보시게 되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진보가 이제 한 4명, 정확하게 진보가 4명, 그리고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2분,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3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정치 편향성을 저는 크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혹은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사람들이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관 내부의 이런 사모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취지는 좋은데 여기 출신들이 이제 내렸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편향적으로 가는 성향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그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부의 사조직이라서 좀 문제가 많았던 곳이고요. 지금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좀 문제는 여기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랑 그리고 우리법 회장 출신을 했던 분이 이제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문영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 연구회의 회장을 지냈던 분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얘기할 이제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한창 이슈가 있죠. 그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법 연구회의 이제 일원이었었습니다. 조금 더 프로필을 보면요.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청문회 때 되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법관들 높은 직에 올라가신 분들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인 거에 비해서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를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청문회 때 이 주식 관련해 가지고 35억 관련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뭐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청문회에서는 남편이 모두 한 일이고 자기는 몰랐다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저는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뭔가 판사 일이 그냥 부업이었고, 이제
이런 전업 투자자로서의 일이 본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이 거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천 건입니다. 수천 건. 이렇게 하면서 뭐 본인은 남편이 다 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했다고 하면은 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나 그런 노력들을 정말 들인 게 맞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했던 이 이해 충돌이 나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이력들이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청문회 당시에 문제가 있었지만 뭐 그냥 우야무야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것도 좀 잘 파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또 어떤 문제가 유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이미선 재판관의 그런 이 행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 모임에 정치 편향적인 어떤 모임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명되는 게 다른 좋은 분들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분을 임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있었던 편인데요. 뭐 어쨌든 이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시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부장판사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서부지법 원장이었던 정계선 이 재판관인데요. 이분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법 연구회나 그리고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이 정치성 편향이 좌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는 단체인데요.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을 굳이 구태여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임명한다는 그 어떤 취지나 목적성이 저는 좀 많이 의구심이스럽고요. 아니 더 좋고 더 중립적이고 더 괜찮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들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이 헌법재판소를 오염시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은혁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임명은 되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계성 재판관이 순한 맛이라고 보일 정도로 이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주 좌쪽으로 치우쳐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이 마은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던 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에 참석을 했다던가 그리고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제 선전부문 역할을 해가지고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본인이 어떤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 지금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을 앉혔을 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런 어떤 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순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렇게 재판관들이 구성된 상황에서 이 탄핵 심판 절차나 일정들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문영배 재판관과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서 서두르고 있다라는 어떤 예상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180인의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4월 18일 날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변론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로 좀 묻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탄핵 심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크게 봤을 때는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해서도 탄핵이 되었었고, 뭐 이진수 박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고 있고, 여기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이제 탄핵 심판도 이렇게 많은데 왜 그때는 그렇게 빨리 처리하지 않고, 왜 이제야 대통령 탄핵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마치 뭐 어디 뭐 캥기는 거 있는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막 졸속으로 처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니, 엄연히 따지면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논쟁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의결 정족수가 200이냐 아니면은 과반이냐 이것만 잘 결정해서 하면은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대통령 탄핵만 다 집중하는 그 의의가 도대체 뭔지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발이 들어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이 들어갔었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적법 절차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수사 중인 어떤 기록을 이미선 재판관이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 뭐 당연히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민심이나 이런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행정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혹은 인용이 됐을 때 그 과정들이 완벽하지 않으면은 누가 거기에 수용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 탄핵 재판이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그냥 본인들의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 형법상 내란죄 탄핵 사유를 제외해서 지금 논란이 있죠. 뭐 워낙에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부차적으로 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핵심만 얘기하면은 이 내란죄를 헌법 위반으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너무 뻔하죠. 이거를 야당 쪽에서 국회 쪽에서 빼겠다라고 했던 이유와, 그리고 이거를 제외를 하고 이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내심 뭔가 바랬던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의도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4월 18일 날 저는 초점이 다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가 돼버리는 경우 이 헌법재판 탄핵 재판 자체가 표류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저는 상황 이해는 합니다. 지금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이 판결을 하겠다라는 어떤 것들이 사실 이게 들어가는 순간 증인들도 계속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 재판 과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졸속으로 처리가 됐을 때 이 오는 파장들, 지금 또 사실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막말로 정말 이런 식으로 막 증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불법으로 다 수집하고 인용하고 뭐 채택한 다음에
또 뭐 이런 헌법재판 과정들도 그냥 졸속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그냥 한 2월 중순, 3월 초에 뭐 결정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든 야든 누가 이거에 대해서 승복을 하죠? 지금 저부터도 사실 승복이 안 될 거고요.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승복 안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와 이 민주당은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해요. 둘 다 목적은 똑같죠. 4월 18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633 이 대법원 판결까지 그 기간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5월달까지 더 이상 끌지도 못해요. 그리고 유죄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요. 비슷하죠. 헌법재판소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도 5월 이전에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선택을 계속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은. 저는 여기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이 정치적으로 뭔가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있는 기관인가요?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기간조차 본인이 어떤 그런 상황 인식이나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그냥 어떤 특정 다수당의 그런 뭔가 도구로서만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라고 사실은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권한을 주고 막강한 파워를 주는 건데 본인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뭔가 일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도대체 여기에 순복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오염되고 있다고 봐요. 언론이든 아니면은 국민들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런 일련 행태들에 대해서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할까요? 승복할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외풍이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자꾸 계속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고 뭐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계속 정치적인 어떤 뭔가 편향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뭔가 걱정이 많은 나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험제의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좀 공정하고 적법하게 좀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